카오스, 지은이는 제임스 클릭, 동문사에서 편했습니다. 1961년 어느 겨울날, 로렌츠는 하나의 결과를 더 면밀하게 검토하기 위해 지름길을 택했다. 전체를 처음부터 다시 계산하지 않고 중간부터 시작했다. 초기 조건을 부여하기 위해 이전의 인쇄 출력을 보고 그대로 타이핑했다. 그리고 소음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홀에 가서 커피를 마셨다. 1시간 후에 돌아왔을 때 그는 예기치 못한 무엇인가를 발견했다. 그것이 바로 나비 효과로 알려진 새로운 과학의 시작이었다. 경험이 풍부한 기상학자들조차도 이러한 모든 현상이 직관에 어긋난다고 생각했다. 로렌츠의 오랜 친구 가운데 로버트 화이트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MIT의 동료 기상학자였으며 나중에 국립해양대기국의 책임자가 되었다. 로렌츠는 그에게 나비 효과에 대해 그리고 장기 예측에서 나비 효과가 의미하는 바에 대해 설명했다. 화이트는 폰 노이만과 같은 대답을 했다. 예측 같은 건 식은 죽 먹기야. 지금은 기상 통제의 시대야. 그는 인간의 능력 범위 내에 있는 작은 변형으로 대규모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 로렌츠는 그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보았다. 물론 사람들은 기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었을 때와는 다른 변화를 나비 효과를 이용해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면 그냥 내버려 두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할 것이다. 비선형계는 일반적으로 풀 수가 없고 서로 합칠 수도 없다. 유체계와 동력학계에서 사람들은 명쾌하고 단순한 이해를 구하려 할 때 비선형 항을 제거하고 싶어 한다. 비선형성이란 우리가 어떤 게임을 하는 것 자체가 그 게임의 룰을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마찰에 똑같은 중요성을 부여할 수 없다. 그 중요성은 속도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속도는 마찰에 좌우된다. 이렇게 서로 얽힌 변화 가능성 때문에 비선형성을 계산하기가 어렵지만 이것은 또한 선형계에서는 결코 나타나지 않는 풍부한 행태를 유발한다. 단순한 동력학계에 대한 물리학자의 직관, 즉 물리학자가 카오스를 인식하기 이전의 직관에 의하면 장기간에 걸쳐 물의 흐름이 변화하지 않을 경우 일정한 상태가 생겨날 것이다. 수차는 일정한 속도로 회전하거나 아니면 일정 기간은 한쪽 방향으로, 다음 또 일정 기간은 반대 방향으로 회전할 것이다. 그러나 로렌츠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복잡한 행태는 복잡한 원인을 내포한다. 기계장치, 전기회로, 야생동물의 개체수, 유체의 흐름, 생물의 기관, 소립자, 빔, 대기의 폭풍, 국민 경제 등과 같이 불안하고 예측 불가능하며 제어할 수 없는 개는 다수의 독립적 요인들에 의해 지배되거나 외부로부터 무작위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다. 카오스는 과학자들에게 자신들이 공동 작업의 참여자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일련의 개념이다. 물리학자든 생물학자든 수학자든 그들 모두는 단순하고 결정론적인 개들이 복잡성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믿었다. 반면에 전통적인 수학에서는 그 개가 너무나 복잡하여 단순한 법칙에 따를 수 없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그들의 전문 분야와 관계없이 그들의 임무는 복잡성 그 자체를 이해하는 것이었다. 자연은 패턴을 만들어낸다. 어떤 것들은 공간적으로는 질서정연하지만 시간적으로는 무질서하다. 또 어떤 것들은 시간적으로 질서가 있고 공간적으로 무질서하다. 어떤 패턴들은 각 축척을 통하여 자체 유사적인 구조를 보이는 프랙탈이다. 또 어떤 것들은 안정된 상태 또는 진동 상태를 발생시킨다. 패턴의 형성은 물리학과 재료과학의 한 분야가 되었다. 덕분에 과학자들은 소립자의 집단을 덩어리로 모델화할 수 있고 부서져 흩어지는 방전의 패턴이랄지 얼음이나 금속 합금에서 결정체가 성장하는 양태 등을 모델화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동력학은 매우 기본적인 것처럼 보인다. 즉 시간과 공간에서의 형태 변화이다. 그렇지만 그것들을 이해할 도구를 갖게 된 것은 오늘날에 와서의 일이다. 지금은 과학자들에게 왜 모든 눈송이는 모양이 서로 다른가? 라는 질문을 해도 전혀 무리가 아니게 되었다. 과학자들은 불안정성이 카오스의 보편적 법칙에 따른다는 것을 발견함에 따라 동일한 방법을 수많은 물리화학적 문제들에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필연적으로 그 다음 차례는 생물학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나뭇가지의 성장 과정을 컴퓨터로 모의 실험하면서 마음속으로 해조류나 세포벽 등 싹을 내서 분열하는 유기체를 상상하는 것이다. 이제 미시적 입자에서 일상의 복잡성에 이르기까지 많은 길이 열려 있다.